객관적 기준으로 명확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박석준입니다. 자, 앞서서 영상을 보셨지만 제가 문학을 가르칠 때 있어서의 고민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이 단순히 감상하고 이해하고 상상하는데 그 기준이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만 상상하는 거. 두 번째는 그러면 객관적 기준을 잡는 논리성을 가르쳐 드리면 문제는 그 객관적 기준을 잡는 논리성 자체를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제가 고민이었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겨울 동안 AI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캐스트에 올렸습니다. 됐죠? 자, 또 다른 영상들을 계속 업로드해서 보여드릴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장 버전이든 스튜디오 버전이든 저희가 만든 영상을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읽고 이해하고 상상하고 감상하고 이미지화하는 건 제가 다 해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공부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지? 이게 어떤 상상이지? 이게 어떤 해석이지?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읽고 이해하는 구조 자체의 지문들은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상황 파악은 저절로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문제들과 지문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 것인데, 그것들은 단순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리는 것만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공부는 뭐냐면 주관적으로 모든 문제와 모든 지문들을 해석하는 게 문학의 핵심인데, 그 문학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를 배우셔야 돼요. 그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체를 길러드리려고 제가 AI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지문, 모든 영상 다 만들어 드릴 테니까 내가 평소에 하던 상상이 맞나? 그리고 그걸 조금 더 구체화하고 실사화할 수 있는 것들로 만들어 드릴 테니, 저한테 배우실 건 지문을 읽고 이해하고 감상하고 상상했던 패턴에서 내가 이 기준을 어떻게 뽑을 수 있는지 한 객관성을 뽑는 공부를 더 하시면 문학은 완벽해집니다. 알겠죠? 자, 제가 이 영상이 없을 때도 문학은 여러분 완벽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영상까지 만들어 놓고 현장에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수업하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제공해 드리고, 두 번째는 이 영상 빼고, 제가 수업했던 영상 빼고 그냥 영상 순수하게만 또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제 음성이 없이 실질적으로 영상 자체만 보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객관적 기준을 뽑고 지문을 읽어서 이해한 거, 혹은 기준을 뽑지 않고 그냥 지문을 읽어서 바탕으로 상상하고 이해하고 감상하는 능력 자체는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문학은 저희가 웬만하면 1분 안쪽으로 만들어 놨고, 소설은 3분에서 5분 사이로 만들어 놓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갈증이 있었던 것, 문학을 내가 어떻게 상상하고 내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들은 저희가 이렇게 다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가장 중요한 건 단순 바탕으로 상상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어떤 기준으로 상상해야 되는지를 제가 수업 때 잡아 드릴 겁니다. 영상을 통해서. 아시겠죠? 오케이. 자, 결국 문학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번 말씀드립니다. 은유와 내포입니다. 기본적인 특징 자체는 내포고, 내포라는 건 뜻을 숨겨놨기 때문에 숨겨놓은 걸 어떻게 내가 정확하게 해석하는지를 묻는 게 수능국어의 핵심이에요. 즉, 숨겨놨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해석이 다 다릅니다. 그 다음, 읽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다릅니다. 더 중요한 건 읽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지만 수능은 정답이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그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건 객관성입니다. 알겠죠? 이 객관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의 포인트를 맞춰드릴 거예요. 즉, 수능은 감상하는 능력인데 이거를 측정하겠다는 겁니다. 혹자는 감상하는 능력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감상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감상하는 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에 여러분들이 문제의식을 지니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읽고 이해와서 이해한 걸 같이 읽으면서 특정 방향으로 해석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지문을 내가 어떤 객관적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셔야지, 선생님들이 그냥 편하게 수업하는 걸 보고 들으면서 공부하는 건 이 측정할 수 있는 시험 자체에서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알겠죠? 그리고 어차피 이 측정이라는 건 객관적 측정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수능은 객관적 측정을 가능하게 하지 감상하는 능력을 주관으로 배우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거를 제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겠습니다. 이게 피지컬입니다. 피지컬은 단순히 근육을 많이 늘리거나 단순히 폐활량을 늘리는 거에 공부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운동했을 때 피지컬은 그게 맞습니다만, 저 운동선수였으니까 공부에 맞는 피지컬은 수능에서 원하는 피지컬을 기르려면 뭐를 해야 돼가 포인트인 거예요. 그게 측정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기를 수 있는 피지컬을 만드는 겁니다. 그건 객관적 기준을 뽑고 내가 뽑은 기준대로만 지문을 읽어서 문제가 풀리게 만드는 구조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도움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거나 주관적 해석이 아니라 출제자, 평가자가 제시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가 갖고 있는, 소설이 갖고 있는 감정의 예술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체계관계로 바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객관성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제가 수업 때 말씀드리는 건 주관적인 맥락을 객관성으로 어떻게 바꿔드리냐는 거고, 저는 그걸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잡아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건, 제가 만들어드리는 AI 영상이 여러분들의 모든 상상을 대체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영상으로 대체되지 않는 건 논리적 흐름을 어떻게 찾아가는 능력입니다. 그건 절대로 AI가 구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구현은 인간이 할 것이고, 인간이 해야 될 건 AI와 다르게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거예요. 나온 결과를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을 학습하셔야죠. 이게 공부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문제 유형별로 접근할 건데, 감상의 적절성, 밑줄친 시어, 보기 문제, 처한현실과 장르적 특징 자체를 구분해서 가르쳐 드릴 거고, 감상의 적절성 문제는 지문 먼저 읽냐, 선택지 먼저 읽냐는 학산 선택입니다. 왜냐? 지문을 읽어가면서 지문이 이해가 된 상태에서 조건부를 토대로 동의어 돌리면 내가 이해하는 과정이 맞아떨어져 가는지를 확인하면서 문제 풀 수 있을 것이고, 지문을 먼저 보면서 읽었더니 이해가 안 돼? 괜찮아. 조건부만 보면 돼. 그러면 지문에 있는 문장이 조건부로 올 거기 때문에 동의어 돌리면서 내가 내 스스로 해석을 기준을 잡으면서 읽는 것이고, 만약 선택지부터 읽으면서 해석 부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만 발췌해서 문제 풀어도 되고, 이건 개인의 선택으로 가면 됩니다만, 밑줄친 시어와 보기 문제는 얘는 선택지부터 보고 지문 가서 팩트, 보기 문제는 무조건 보기 문제 먼저 본 상태에서 지문, 그리고 보기 기준 따라 지문에서 음영 처리된 부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보기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조건부를 물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단어를 왜 묻는가, 이 문장을 왜 묻는가를 스스로 학습하면서 사고력을 늘리는 과정,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이건 저만 가르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완벽한 문제풀이에 대한 도구를 정립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상의 적절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관성을 통제하는 것이고, 지문을 먼저 보든 선택지를 먼저 보든 상관없습니다. 그건 학생 편한 대로 가시고, 제가 해드릴 건 조건부와 해석부의 중심을 분석해서 선택지가 범주화되는 것, 즉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 안에서 움직임을 말씀드릴 겁니다. 알겠죠?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밑줄친 시어는 가장 중요한 건 선택지부터 본 다음에 지문 가는 겁니다. 자, 밑줄친 걸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선택지는 해석을 해주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석한 걸 토대로 읽어서 지문 가서 동의어만 보면 돼요. 왜? 밑줄과 대괄호 자체가 조건부 역할이니까. 아시겠죠? 오케이. 배우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보기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보기는 제가 분석해본 결과, 평가원 모든 시험 분석해본 결과 출제 의도는 5개밖에 없습니다. 일치성, 동의어, 범주와 앞부분 틀리게 하는 것, 그 다음 마지막으로 팩트체크, 이 5개만 공부하시면 모든 문학 문제의 보기 문제는 제가 가르쳐드린 5개 안에서만 움직이면 됩니다. 이게 객관성이에요. 그때그때 많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만약에 평가원이 보기에서 정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보기를 평소에 강조했었는지를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저보다 보기를 강조한 사람 없을 것인데 왜 문학 문제 보기에서 정답 거르는 걸 그냥 듣고 있습니까? 평소에는 지문 읽어주면서 행동지침 가르치는데, 그러다가 보기 문제에서 정답이 나오는 구조는 보기랑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런 걸 왜 행동으로 배웁니까? 처음부터 내가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지. 아시겠죠? 오케이. 문학 보기 문제는 5가지밖에 없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처한현실과 장르적 특징 자체를 영역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포인트는 수필을 중시하시는데, 수필은 고전시가 쪽에서 제가 연결해서 조금 더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수필은 도약 부분에서 어렵게 더 들어갈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객관적 기준과 병행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병행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일단 10개년 문제 중에 시작 교재는 제가 특히 올해 나온 트렌드를 반영한 문제들을 갖고 왔고,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어려웠던 문제, 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가르칠 거예요. 시작은 모두 다 기출이고 제가 10개년 문제 다 봤고요. 26년도에 나왔던 트렌드가 동일한 것들만 연결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고난도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해야 돼를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특히 현장 버전은 제가 수업을 연결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 연결해가는 구조 안에서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쌤이 가르치는구나 라는 걸 공부하십시오. 됐죠? 그러면 도움 될 거고요.
중요한 건 객관적 기준인데 이 객관적 기준 시작글을 꼭 병행하십시오. 기출이고요. 평가원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해 나왔던 작년에 나왔던 트렌드에 맞는 문제 정제된 문제들만 제가 추려서 여러분들이 평가원 시험을 볼 수 있는 명확한 경계 자체를 설정해놨기 때문에 그 경계를 토대로 내가 어떻게 학습하면 좋을지를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공부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수강 전에 예를 들면 페이지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제목에 페이지 수를 넣어놨을 텐데 페이지를 놓고 그 부분을 먼저 풀어보는 거예요. 그럼 풀어볼 때 여러분들이 수강 전, 요 부분은 수강 전입니다. 자, 요거는 1강에 업로드 돼 있습니다. 1강에 제가 다 업로드 해놓을 테니까 다운 받으셔서 수강 전에 내가 실제로 수강 전에 생각했던 걸 그대로 바로바로 적는 거예요. 1번 문제 봤었더니 나는 이 선택지를 봤을 때 무슨 생각하고 있어를 그때그때 날림으로 적는 겁니다. 그러면 요 중간은 수강 중으로 제가 수업해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적은 것, 여러분의 날것의 사고력과 제 수업을 통해서 잘못된 걸 잡아가는 거예요. 수능 공부는 이 교정에서 필요합니다. 특히 국어는 사고력을 교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교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교정이 들어가면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강조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놓쳤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를 여기다 정리하면서 사고력을 교정하는 거예요. 이 싱크노트 하십시오. 알겠죠? 이게 엄청 중요할 거고 추후에 지금 저희가 이제 마마코 1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마코 2기부터 또 쭉 나올 건데 싱크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모습 자체를 교정을 할 거면 공지사항 잘 보시고 마마코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계속 뽑을 겁니다. 그때 지원하셔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 연구진들이 점검해서 피드백 해드리는 걸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수강 대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감으로 푸는 친구들 수강평 보십시오. 감으로 푸는 친구들에게 제가 객관적 기준을 계속 가르쳤다고 수강평 엄청 많을 겁니다. 그 다음 3, 4등급에서 1등급 됐다 이런 수강평 엄청 많을 겁니다. 왜? 감으로 읽던 친구들에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에게 제가 객관성을 부여만 한다면 그 친구들의 성적 상승이 엄청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핵심은 안정적인 프리 루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문제 푸는 순서까지 제가 설명 다 드릴 테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근원적으로 문학은 객관적이고 나는 그 객관적인 구조 자체를 파악하고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힘 자체가 길러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연습하면 여러분들이 문학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을 겁니다. 자, EBS도 제가 모든 영상 AI로 만들어 드릴 거고 됐죠? 교재에 있는 모든 지문도 AI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강의 올라가고 밑에 AI 영상이 있습니다. 이 AI 영상 꼭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감상하고 상상하는 능력 자체가 괜찮다라는 걸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두 번째는 그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신 거에다가 내가 비어있는 객관적 기준을 뽑는 논리성이 부족한 걸 찾으십시오. 그 논리성이 부족한 걸 찾는 걸 연습하는 데 가장 좋은 건 시작입니다. 됐죠? 그리고 객관적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에서 배운 출제 의도를 객관적 기준 현장 버전이든 스튜디오 버전이든 무조건 연결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공부가 부족했는지를 사고력을 교정하는 과정 자체로 공부를 하시면 시작 문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들은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추후에 도약으로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도약, 또 EBS 수특, EBS 수완 모든 영상 AI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 내가 상상하고 감상하는 게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드릴 거고 그 감상과 상상을 하는 객관성을 어떻게 뽑는지에 대한 확신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도움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제공해드리는 컨텐츠 위주로 하시면서 꼭 사고력의 경계를 만들어 보시길. 알겠죠? 오케이. 도움 드리겠습니다.